이어서 1인당 국민소득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정확한 잣대인가? 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잣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잣대인 건 정확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잣대인지는 정확하지 않겠죠. 사실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지표는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세 개 국가의 GDP와 1인당 GDP를 한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2020년 기준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의 GDP만 보시면 당연히 미국이 조금 더 높고요. 빌리언 달러니까 그렇죠.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1조 달러쯤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15조 달러, 그 다음에 한국은 1.6조, 네, 그 정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GDP만을 놓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뭐 소득 수준이 낮은 거는 당연히 맞는데 중국보다도 우리가 못 사는 국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금방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GDP가 적죠, 그렇죠? 그럼 더 가난한 나라인가? 미국은 당연히 뭐 높고요, GDP가. 미국과 중국의 GDP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뭐 이제 중국이 거의 미국을 따라잡았네. 소득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를 비교해 보시면 한국이 한 5천만 명, 미국은 3억 3천, 그 다음에 중국은 15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구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경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 낼 수밖에 없겠죠. 인구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경제 규모가 자연스럽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은 GDP가 아니라 1인당 GDP, 그러니까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한 국가의 평균적인, 물론 어떤 국가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또 다시 우리가 뭐 소득 분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 간의 비교에 있어서 평균적인 국민이겠죠.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 그래서 인구로 나누어 보면 한국은 한 3만 달러 조금 넘고 미국은 우리의 2배인 6만 달러가 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한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10,000달러 정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GDP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한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를 비교할 때에는 1인당 GDP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인구가 많다면 경제 규모가 정말 크지 않은 이상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이제 국민소득 통계 GDP라고 하는 지표는 사실 뭐 맞는 키는 아니겠죠. 뭐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뭐 독감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것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을 때 사실 일종의 칵테일 같은 거잖아요. 그 해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독감에 대한 그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해 겨울에 예상했던 어떤 바이러스가 아닌 변종 바이러스가 만약 유행한다면 우리가 맞은 예방 접종은 효과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방 접종이 뭐 아무런 뭐 가치가 없는 것이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GDP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는 키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보다 더 나은 지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GDP보다 더 나은 지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기구, 뭐 UN이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혹은 이제 몇몇 독립적인 그런 이제 기구에서 GDP를 대체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을 했지만 아무도 안 써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꽤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의미 있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GDP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이겠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건 GDP에 포함이 되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뭐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홈워크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가사 노동에 해당하겠죠. 뭐 집에서 청소하는 것들, 뭐 요리하는 거, 그다음에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를 외부 뭐 청소 업체에 맡겨서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하면 내가 뭐 매달 얼마씩 돈을 낸다든가 요리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 해 먹지 않고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집에서 요리를 내가 해서 먹는다면 그건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지하경제 혹은 이걸 비관측 경제, 그러니까 관측이 되지 않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그런 경제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뭐 지하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이건 실제로 홈워크와 다르게 가사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정부의 감시, 감독 혹은 정부의 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이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밀수, 뭐 마약 거래, 뭐 현금 거래. 현금 거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면 사실 이제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저는 되게 저희 동네에 머리 자르러 가는 곳이 있는데 블루클럽이라고 남자들 머리 자르러 가는 곳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요. 거기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12,0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현금으로 내면 11,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서 11,000원을 내고 1,000원 디스카운트 해주니까 목적은 뭐냐면 블루클럽 사장님이 거기 이제 맡고 계시는 분이 사장님이 얼마만큼의 헤어컷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일부를 숨길 수 있잖아요. 현금을 거래하면. 네, 저는 그래서 현금 1,000원 깎아주어서 11,000원에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제 머리는 11,000원짜리예요. 다른 미용실 가면 너무 비싸서 뭐 요즘 웬만한 데는 다 25,000원, 뭐 3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도 실제로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외부 효과로 인한 경제 행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 효과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염물질 자체, 그 다음에 미세먼지 자체 이런 것들이 GDP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오염물질이 많아졌다고 해서 GDP가 떨어지거나 미세먼지가 많아졌다고 해서 GDP가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행동이 달라지고 그 결과 전반적인 지표인 GDP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좀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선택의 변화를 통해서 GDP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GDP가 불완전하다.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뭐 어디죠? 저기 티벳 이런 곳, 티벳이라든가 뭐 이런 곳, 그다음에 또 네팔 이런 곳에 사실 행복 지수가 되게 높잖아요.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GDP는 많이 낮아요. 그러면 GDP가 잘못된 거 아니냐? GDP는 그런 걸 측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기도 하고, 뭐 인간 개발 지수를 만들기도 하고, 뭐
더 나은 삶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덜 행복한지 뭐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GDP는 뭐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은 약사한테 가서 처방받으면 약은 약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고 진료는 의사한테 가서 받으면 되겠죠. 뭐 여기서 제가 의도하는 것은 GDP는 국민 행복이라든가 뭐 인간 개발 정도 뭐 better life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제가 소개를 하고 오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어서 이번 주에 과제를 하나 또 제가 포스팅을 할 텐데 그 과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 우선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GDP의 증감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이라고 하는 게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증가, 그 다음에 감은 감소. 그래서 증감률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지표가 이렇게 값이 커질 때도 있지만 값이 작아질 때도 있잖아요. 업 앤 다운이 있으니까 그런 변수의 경우에 그런 지표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증감률. 그래서 GDP 증감률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경제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막 꼬꾸라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고 대체로 GDP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GDP는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다수의 국가들에서 모든 국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수의 국가들에서 GDP가 대체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제는 대체로 성장한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GDP의 지속적인 증가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성장은 비교적 긴 시간 한 최소 10년입니다. 10에서 한 30년 기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GDP가 혹은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증가하는 것. GDP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은 1인당 GDP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GDP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서 그냥 저도 여기서 GDP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인당 GDP가 더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GDP가 긴 기간 동안 GDP가 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뭐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그러면 1인당 GDP는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거를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을 하면 1인당 GDP인데요. 뭐 GDP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보카도 경제를 생각해 보면 아보카도 생산량이 매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명목 GDP를 사용하지 않고 실질 GDP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생산량이니까요. 실질 GDP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가를 퍼센트로 표현한 것이 바로 경제 성장률 또는 GDP 증감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GDP 증가의 속도, 경제 성장 또는 GDP 증가의 증가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퍼센트로 측정을 하죠. 간단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실질 GDP는 한국은행 이코스라고 하는 이코스tat, BOK., www 안 쳐도 돼요. 이코스tat, BOK.or.kr에 가시면 주요한 이제 경제 데이터를 여기에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세 번째 과제로 이걸 말씀드릴 텐데 뭐
오늘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한 설명만 마지막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간 사이의 실질 GDP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22년, 23년 각각 실질 GDP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968조 원, 네, 여기가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1968조 원, 대략 한국의 GDP는 한 200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2023년에는 1999조 원, 다시 말하면 2024년 아직 안 끝났지만 2024년에 GDP는 2000조 원을 돌파하겠죠. 네, 매우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2000조 원을 이제 드디어 돌파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기간 사이에 실질 GDP가 얼마나 변했는가? 변화분이죠, 그렇죠? 두 기간 사이에 이 두 값의 차이인데요. 23년에서 22년을 뺀 거예요. 23년 마이너스 22년입니다. 참고로 GDP는 제가 이렇게 대문자 Y로 즐겨 써요. 보통은 거시경제학자들이 Y는 GDP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두 기간 사이에 22년에서 23년에서 22년을 뺀 게 대략 한 26.7조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두 기간 사이에 GDP의 증감률 혹은 뭐 변화율,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시작 시점이죠. 두 시점 중에서 시작 시점인 요 값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래서 변화분을 요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6711 변화분이죠. 변화분을 두 시점 중에서 시작 시점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22년과 23년 사이에 실질 GDP가 대략 한 1.4%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공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의 2023은 23년의 실질 GDP고요. Y2022는 22년의 실질 GDP예요. 그래서 분자의 값이 바로 변화분이 되겠죠. 두 기간 사이의 변화분. 요 값과 같습니다. 두 기간 사이에. 그래서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빼야 돼요. 23년에서 22년을 뺀 것을 시작 시점의 값으로 나누어서 GDP의 증가율 혹은 뭐 GDP의 증가율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증감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GDP 실질 GDP를 쭉 이렇게 집계를 했고요. 그러니까 1000조 원이 넘었던 때가 언제냐면 벌써 2002년이니까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한국의 GDP가 1000조 원을 넘었고요. 이제 두 배가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4년에 이제 2000조 원을 돌파할 테니까 한 22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렇죠? 두 배가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제가 해보죠. 우선 제가 했던 바로 조금 전의 계산이 이 두 시점 사이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 시작 시점으로 나누어서 대략 1.4%의 값을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해보죠. 언제 요 코로나19 코비드 19 팬데믹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19년에 1853조 원쯤 됐는데 2020년에는 1840조 원으로 오히려 GDP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이게 앞이죠. 그렇죠? 시작, 끝이라고 할까요? 네. 시작 시점과 끝 시점, 시작, 끝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시작 시점을 빼면 당연히 GDP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약 13조 원 정도 실질 GDP가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기간 사이에 실질 GDP의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13143을 나누면 되겠죠. 13143을 시작 시점인 1852666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바로 마이너스 꼭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0.7%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말 시험 볼 때 제가 증가율을 계산하라라는 문제를 낼 테니까요. 한번 계산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숫자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요때 2000년 2001년 요럴 때 이제 GDP의 증가율이 꽤 높았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쭉 업앤다운이 보이기는 하는데 요때 마이너스 값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업앤다운이 쭉 보이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앞에 테이블에 없는 값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22년과 23년에 한 1.4% 정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제는 제가 이 클래스에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지만 우선 신문 기사를 하나 과제는 신문 기사를 잘 선택을 하시고요. 비교적 최근 다시 말하면 2024년 신문 주로 경제 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기사 두 개. 반드시 링크를 중요합니다. 링크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리퀘어먼트고요. 기사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 기사를 10줄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10줄이면 글자 크기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 클래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줄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중요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과 경제 활동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지식들, 여러분의 지식과 결합해서 세 줄 정도로 코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한 세 줄 정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제시를 할 때에는 하이퍼링크 걸면 좋고요. 그래서 소스를 반드시 밝히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매일경제신문 제목 이렇게 딱 쓰지 마시고요. 정확한 링크를 그래서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걸면 좋고 하이퍼링크를 걸지 않더라도 정확한 소스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링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링크가 없으면 제가 많이 감점을 할 거예요. 소스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가능한 여러분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F 파일로. 안 그래도 괜찮은데요. 가능한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하이퍼링크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의 과제를 하나씩 이제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데 PDF 파일로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편한 게 중요하지 교수가 편한 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알바야? 그러면 그냥 올리셔도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시장과 경제활동 강의하는 교수의 뭔가 이렇게 편의를 내가 좀 생각해 주겠다. 그런 좀 선한 마음이 있는 학생들을 PDF 파일로 변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보고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